명성교회가 추수감사주를 맞아 따뜻한 국밥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채용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한국인 구직자들과 인재를 기다리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이번 박람회 소식 현지 연결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내 수많은 찬양 사역자를 배출한 C채널 방송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의 6번째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가스펠스타 C에 참여한 예비 찬양 사역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서 하루빨리 국면을 전환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근차근 문제의 근원부터 따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어느 쪽일까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로 지키는 명성교회는 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국밥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나눔과 섬김의 현장이었던 명성교회 추수감사절 소식을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앞마당이 마치 5일장이 열린 장터처럼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에서 1년에 한 번 맛볼 수 있는 국밥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국밥 봉사자들은 푸근한 인심을 담아 고기와 물을 국제 한가득 퍼줍니다. 국밥을 받은 성도들은 가족 또는 친구끼리 335 교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앞마당에 서서 국밥 삼매경에 빠집니다. 추워진 날씨에 국밥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예, 국밥 먹어서 맛있었고요. 해마다 오는 행사지만 오늘은 더욱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아주 따뜻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올해는 뭔가 더 기다렸던 추수감사절 같고요. 드시는 거 보니까 더 감사하고 굉장히 기쁜 하루인 것 같아요. 국밥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며칠 전부터 강원도 횡성에서 직접 한우를 고른 후 고기를 삶고 써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밤늦게까지 커다란 솥에 뼈를 푹 고아 7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국밥 나눔 행사 당일에도 남녀 선교회와 청년대학부 등이 배식과 설거지, 정리를 도맡아 합니다. 봉사자들은 섬김의 기회가 주어져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봉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국밥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봉사자거든요. 지금 옷 갈아입고 와서 또 국밥 봉사해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김삼환 목사는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24개 교단과 5개 연합기관, 기독교대학과 신학교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나부터 캠페인을 열기로 하고 지난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교단 대표들과 실무위원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부터 새로워지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신앙과 윤리적으로 자신을 개혁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정신을 이 땅에 펼치겠다는 내용의 선포문을 낭독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지난달 27일 백석대학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기업체와 후원의 집 관계자들이 참여한 축제에서는 4,500kg의 배추가 사용됐습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충남 천안시 30개 지역의 어려운 이웃 4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대학 후원의 집이 모금한 기금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백석학원은 지난 2003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시작했고 올해는 건학 40주년을 맞아 기업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연교회 설립 50주년 감사예배 및 인증예배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50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서연교회는 이날 3명의 장로와 18명의 안수집사, 17명의 시무권사, 18명의 명예권사에게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채용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 박태원 센터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 박태훈 센터장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칭은 제게도 익숙한데요. EPS는 좀 생소하네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EPS 센터라는 명칭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EPS는 고용허가제의 영어 약칭입니다. 국가 간 MOU에 의거해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에서는 연간 8,000명가량의 캄보디아 근로자의 한국 송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한국인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그간 한국 사람들에게는 킬링필드나 앙코르와트 등을 떠오르는데요. 사실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국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박람회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현지 진출 기업에게는 그 우수한 인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취업 박람회는 캄보디아 한인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고요. 12월 3일 푸놈펜 한국국제학교 본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약 160개 정도 전체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봉제업, 건설, 금융업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봉제업 등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이 대부분 현지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급의 경우에 한국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캄보디아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은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것은 인건비 절감 차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인 채용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도 되는데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제업이라든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급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수요가 일정 정도 있고요. 또한 현지 진출 기업들도 요즘은 우수한 한국 인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한류라든가 K-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현지 기업이나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도 한국 인재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 최근 국회에서도 청년들을 해외 보내자고 했던 한 국회의원이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 이유는 보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돌아와서 연계 문제라든지 다양한 지원이 모색돼야 할 텐데 이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 청년 취업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외에 우리 한국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잡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체라든가 또는 이제
구직자분들이 사전에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준비되지 않은 막연한 해외 취업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직자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 홈페이지에는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연수, 인턴 프로그램, 그리고 또한 국가별 정보 등 사실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안내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11월 10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에서 취업 박람회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종합상사, 푸놈펜 상업은행, 가원오페럴, 카나디아뱅크 등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월드잡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에 참여할 수 있고요.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직자분들은 저희 센터에 사전 참여 신청을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고요. 한국에 계시는 구직자분들은 저희가 11월 10일 전후에서 월드잡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 기업을 공고할 겁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는 기업은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고 취업자들은 캄보디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떤 환경의 기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태 때문인지 서점가에서는 몇 년 전 발간됐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문화는 역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막을 내린 가스펠스타시 시즌6 파이널 스테이지의 우승자 리얼브리드의 고백인데요.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리얼브리드의 고백과 함께 지난 가스펠스타시의 여정을 함께 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얼브리드의 김민지, 김영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6번째 시즌이 대망의 파이널 스테이지를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갈수록 실력파 참가자들이 늘고 있는 가스펠스타시의 6번째 우승자 리얼브리드와 함께 지난 4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볼까요? (2011년)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으로 시작한 가스펠스타시.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더불어 기독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작된 무대인데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6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차 스튜디오 예선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리얼브리드도 이 자리에 함께하며 대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당시 솔로로 참가했던 두 사람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저는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 자체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그냥 실력적인 것도 뭐 멘토님을 보면서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하면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이곳에 나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어 경기도 양주에서 펼쳐진 멘토링 캠프. 2차 스튜디오 예선을 거친 12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멘토들과 함께하며 음악적인 훈련뿐 아니라 신앙적인 훈련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돼 있어 가스펠스타C가 시작된 이래 참가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쩌면 대상 수상의 영광보다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훈련과 성장의 시간. 리얼브리드 역시 멘토링 캠프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혹시나 어색함에 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주 만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저희가 연습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누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벽을 허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진짜 찬양을 하고 싶다고 고백해왔던 김민지. 그리고 찬양을 통해 숨을 쉬고 싶다고 고백했던 김영글. 가스펠스타C를 통해 처음 만난 인연이지만 두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며 때로는 기쁨으로 또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요. 두 사람의 바람을 담아 리얼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함께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고민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희 팀 이름이 리얼브리드였잖아요. 진짜 숨에 관련된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모티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셨던 그 고통의 숨을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불어넣어 주시면서 태초에 그 생기였던 그 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걸 표현하고자 그 숨이라는 거를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같이 가사를 쓰게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한번 숨 쉬어볼까요?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할 자격도 없는 죄인된 우리. 하지만 리얼브리드는 가스펠스타C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4개월간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리얼브리드는 가스펠스타C 시즌6 파이널 스테이지 무대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뭐 실력적으로 막 엄청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걸로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나누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서 그냥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스펠스타C 시즌6 영예 대상 리얼브리드! 리얼브리드입니다.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벅찬 감사. 아마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일 텐데요. 가스펠스타C가 6번째 시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CCM 오디션이라는 경쟁 구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찬양의 중심이 더 빛나는 무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던 리얼브리드에게도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숨을 전달하는 사역자들로 그 전달하는 예배자들로 여러분들 곁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저희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깨어진 날 숨결로 빚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가득한 한숨조차 찬양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리얼 브리드. 이 찬양에 여러분도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가스펠스타씨 시즌 7은 내년에도 찾아옵니다. 부르신 곳에서 등의 찬양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마커스 워십의 2016년 새로운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에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의 목요 예배 실황을 담은 앨범 2016 마커스 워십이 발매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 4월 이후 각자의 사역을 위해 흩어진 마커스가 마커스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목요 예배 실황을 담고 있는데요. 타이틀곡 한나의 노래를 비롯해 총 11곡을 수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창작곡이 실려 있어 더 다양한 색깔의 찬양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노래하는 이번 앨범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죠. CCM 사역자 강승희의 디지털 싱글 함께 가는 길이 발매됐습니다. 강승희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다 2005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 트리오 인센스, 재즈밴드 골든메이트, 온누리 워십 등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첫 번째 싱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마지막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CCM 아티스트 황하운의 디지털 앨범 난 부르네가 발매됐습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사에 담은 곡인데요. 황하운은 얼마 전 코리아 갓 탤런트의 아카펠라 그룹으로 출연해 보컬로 인정받은 바 있는 아티스트로 이번 싱글 앨범에는 작곡가 빛드는 나무와 함께 작업을 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왜 찬양을 하는지 찬양에 대한 두 아티스트의 고백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교회에서 만난 형 동생으로 구성된 CCM 힙합 그룹 교회 형들의 신곡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신곡 뭐가 보여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교회 형들의 묵상을 담담하게 담아낸 곡인데요. 세상을 내 생각으로 보면 내 생각만큼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만큼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들의 작업실 말씀 묵상 모임의 박형균과 노래하는 준용이가 피처링에 함께해 곡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마늘과 깻잎이 호흡기 질환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